여러분은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신가요? 분명 처음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속 썩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미 얽힌 인연이라 끊어내기도 되돌리기도 힘든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그래서 때론 부처님처럼 남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타심통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도 가끔 해봅니다. 재미로 말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모두와 잘 지낼 필요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지혜를 빌어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공손히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깊은 고민을 안고 산속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는 큰 스님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모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려 하지만 오히려 더 힘이 듭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를 이용하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지쳐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농부를 데리고 절 뒤편의 작은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가지런히 심어진 채소들과 함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밭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농부이니 이 밭을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겠느냐? 농부는 밭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스님, 잡초가 너무 많습니다. 채소들이 제대로 자라기 어렵겠습니다. 큰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잡초를 그대로 두어야 하겠느냐? 아니면 뽑아야 하겠느냐? 농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소들이 영양을 빼앗기고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큰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인간관계도 이 밭과 같다. 잡초와 같은 관계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대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삶이 메말라간다.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곧 잡초를 함께 키우는 것과 같다. 이제 잡초를 솎아내고 소중한 작물만을 남길 줄 알아야 한다. 농부는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관계를 내려놓아야 합니까? 큰 스님은 흙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첫째, 그대의 기운을 빼앗아 가기만 하는 잡초 같은 관계를 제거하라. 채소가 햇빛과 물을 필요로 하듯이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 둘째, 강하게 뿌리내려 다른 작물들을 짓누르는 관계를 내려놓아라. 어떤 관계는 균형을 깨뜨리고 그대의 성장을 방해한다. 셋째,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아라. 밭에서 모든 식물을 살리려 하면 결국 좋은 작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필요한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라. 농부는 손으로 잡초를 한 움큼 뽑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잡초를 뽑아야 채소가 잘 자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괴로움이 따른다. 그대의 마음을 좋은 관계로 채우고 불필요한 잡초를 정리하라. 그러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날 이후 농부는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기보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인연을 가꾸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의 정신적, 육체적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하고요. 인연이 무서운 것이 나는 관계를 끊고 싶은데 정말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업이 다 되어야 끝이 나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 상인이 큰 스님을 찾아뵙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지금 생각나는 분께 공유로 공유 선업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깊은 고민을 안고 산속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는 큰 스님 앞에 앉아 공손히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상인이다 보니 제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무언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에게 지나치게 기대고 때로는 저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는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려 하지만 그들은 저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니 제 안에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상인을 데리고 절 안쪽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저울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저울을 한번 사용해 보거라. 한쪽 접시에 돌을 하나씩 올려놓고 언제까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아라. 상인은 한쪽 저울에 작은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균형을 유지했지만 점점 돌이 많아지자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울이 더 이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완전히 내려앉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렇게 많은 돌을 한쪽에 올려놓으면 저울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인간관계도 이 저울과 같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다 보면 결국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균형을 잃게 된다. 저울이 무너질 정도로 돌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놓아야 한다. 상인은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저는 어떤 관계를 조정해야 합니까? 큰 스님은 저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첫째, 한쪽으로만 무게가 쏠리는 관계를 조정하라. 그대가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 그대를 지치게 만든다. 둘째, 지나치게 많은 돌을 올려놓으려 하지 마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면 결국 균형을 잃고 무너진다. 셋째, 저울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약간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필요할 때는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내야 한다. 상인은 저울에서 몇 개의 돌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했지만 결국 제 마음의 균형을 잃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균형을 아는 자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을 때 길이 열린다. 그대의 삶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라. 그러면 더 가볍고 평온해질 것이다. 그날 이후 상인은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며 상대방과 자신의 균형을 맞춰가는 방법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려웠지만 익숙해질수록 그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심을 잡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다면 끌려가게 되고 그 사람이 싫다면 피하게 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나와 좋은 인연의 사람들을 내가 감당할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자유자재로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온해질까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신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산속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는 큰 스님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외동아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도 부럽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이용하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신자를 바라보다가 옆에 놓인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찻잔이 얼마나 물을 담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신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한 잔 정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이 가득 차자 스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부었습니다. 물은 넘쳐 흐르기 시작했고 신자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스님, 물이 넘쳐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큰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이 찻잔과 같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면서 그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대가 품을 수 있는 인연의 양은 정해져 있다. 계속해서 담으려 하면 결국 넘쳐 흘러 그대 자신을 잃고 말 것이다. 신자는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저는 어떤 관계를 내려놓아야 합니까? 큰 스님은 찻잔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첫째, 그대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관계를 내려놓아라. 찻잔이 탁한 물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맑은 차를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둘째, 그대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를 내려놓아라. 찻잔이 균형을 잃고 흔들리면 결국 물이 쏟아지게 된다. 균형을 깨뜨리는 인연이라면 과감히 놓아라. 셋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아라. 찻잔이 넘칠 만큼 많은 물을 담을 수 없듯이 그대도 모든 인연을 감당할 필요는 없다. 소중한 관계만을 담아야 한다. 신자는 큰 스님의 말을 듣고 찻잔을 바라보며 조용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큰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벗을 가까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벗과 함께하라. 좋은 인연은 그대에게 기쁨을 주지만 나쁜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흐린다. 이제 그대는 무엇이 진정한 관계인지 알았을 것이다. 그날 이후 신자는 모든 관계를 끌어안으려 하기보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인연을 가꾸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독 친구와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 언제나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고 일만 있으면 전화하고 정말 인기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잠시 흘리며 말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자기를 찾아주니 고맙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에게 감당 못할 사람들이 삶의 짐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큰 스님과 한 신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신자가 산속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는 큰 스님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려 하고 다가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제 호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신자를 데리고 절 뒤편의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모여 있었고 큰 스님은 신자에게 한 자루의 곡식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곡식을 가지고 이 모든 새들에게 먹이를 주어보거라. 신자는 손에 쥔 곡식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참새들이 다가와 먹이를 쪼았고 이내 더 큰 비둘기와 까마귀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수많은 새들이 몰려들었고 신자가 곡식을 뿌리자마자 일부 새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새들은 힘이 약한 새들을 밀쳐내고 더 많은 먹이를 차지하려 하였습니다. 신자는 갈수록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루 속의 곡식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아직 먹지 못한 새들은 초조하게 신자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 곡식이 계속 줄어드는데 모든 새들에게 먹이를 줄 수가 없습니다. 몇몇은 너무 많이 가져가고 어떤 새들은 아예 받지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이 곡식과 같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고 누구에게나 호의를 베풀려고 하면 결국 그대의 에너지는 바닥나게 된다. 더 많이 주려 할수록 일부는 과하게 가져가고 어떤 이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점점 더 요구할 것이다. 신자는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까? 큰 스님은 곡식 자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첫째, 그대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라.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끝없이 요구하기만 한다. 그대의 선한 마음이 헛되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라. 둘째, 그대의 에너지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라. 건강한 관계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일방적인 희생은 오래가지 않는다. 셋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세상에는 수많은 새들이 있지만 그대는 한 줌의 곡식만을 가지고 있다. 소중한 것을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일이다. 신자는 곡식 자루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 에너지를 더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큰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좋은 벗을 가려 사귀고 어리석은 자를 멀리한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애쓰는 것은 곡식을 끝없이 뿌리는 것과 같다. 그대가 선택할 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올 것이다.
그날 이후 신자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의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집착을 벗어나 양을 키우기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깊은 고민에 빠진 채 한 암자를 찾았습니다. 그는 암자의 큰 스님 앞에 앉아 공손히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점점 더 지쳐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끊임없이 찾고 도움을 요구하며 저를 필요로 합니다. 주어도 계속 주기만을 원합니다. 그럴수록 저의 존재가 점점 사라지고 제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니 하루도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스님은 조용히 나그네를 바라보며 그를 암자의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수십 개의 등불이 켜져 있어 방 안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나그네에게 촛불을 하나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등불을 가지고 이 방에 있는 모든 등불을 계속 밝혀보거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그대의 역할이다. 나그네는 처음에는 쉽게 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촛불이 줄어들었고 여러 개의 등불을 동시에 유지하려 하다 보니 한 곳을 살피는 동안 다른 곳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는 허둥지둥하며 모든 불을 밝히려 애썼지만 결국 몇 개의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쳐서 한숨을 내쉬며 큰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이 모든 불을 한꺼번에 밝히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제 불도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불을 동시에 켜두려 하다 보니 제 촛불마저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큰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불도 지켜야 하지만 다른 모든 불을 동시에 밝히려 하다가 결국 자신의 촛불마저 꺼뜨릴 뻔하지 않았느냐? 이 방의 등불은 바로 그대가 유지하려 하는 관계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 불을 밝혀줄 필요는 없다. 때로는 몇 개의 불을 끄고 가장 소중한 불만을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하다.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관계를 내려놓아야 합니까? 큰 스님은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첫째, 그대의 불만 빼앗아 가려는 사람의 등불을 내려놓아라. 일부는 그대의 빛을 이용하려 할 뿐, 그대의 불을 밝히는데 관심이 없다. 둘째, 그대가 억지로 밝히려 하는 등불을 내려놓아라.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고, 억지로 지키려 하면 결국 그대만 지치게 된다. 셋째, 모든 불을 지켜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아라. 그대의 촛불이 사그라지면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된다. 자신의 불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나그네는 깊이 깨닫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모든 불을 밝히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했지만 때로는 몇 개의 불을 끄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을 밝히는 자만이 다른 이의 길을 비출 수 있다. 그대는 먼저 자신의 빛을 지키고 그 빛으로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비춰라. 그러면 그대의 삶도
더욱 평온해질 것이다. 그날 이후 나그네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위해 불을 밝히려 하지 않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인연을 남기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다 보면 내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 자신의 모습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그네처럼 나의 정체성마저 흔들어 놓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디가 균형점일까요? 오늘은 이것을 화두로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평온하게 해드리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